네, 반갑습니다. 닥터송의 사장만세 이번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소득에 대해서, 그리고 재산에 대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부과가 됩니다. 소득과 재산과 자동차. 자, 그러면 한 가지씩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득은 어떤 소득을 말하느냐? 총 6가지 소득이 있죠. 요약해서 이배, 사근, 연기 이렇게 보통 6가지 쉽게 설명을 하는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렇게 이제 6가지 이 종류의 소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 100% 기준을 적용을 하는데,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이제 30%를 적용을 해줍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100%를 다 적용하는 게 아니고 30%만 적용을 한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소득은 많은 분들이 이제 소득과 수입을 헷갈려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소득은 이제 수입이 아닙니다. 과세 표준을 말하는 겁니다. 과세 표준. 즉, 수입에서 지출이나 경비, 그 다음에 각종 소득공제를 뺀, 이걸 이제 과세 표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과세 표준을 곧 소득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면, 연금소득은 이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보험사에, 이제 사적보험사에 가입한 이런 이제 어떤 연금 소득도 여기 해당되지 않냐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보험사에 가입한 그런 연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되지 않고, 자,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그 다음에 군인연금, 그 다음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자, 이런 걸 이제 말하는 거고요. 사적연금은 이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연금저축은 연간 그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세액공제가 되는 거죠. 자, 이 상품을 말하는 거고,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금소득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고, 사적연금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말하는 거다. 그리고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그 다음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근로소득자 중 직장가입자 가입 의무 대상자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여기 이제 지역가입자 얘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근로소득이 나오느냐 의아해 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직장가입자죠. 그런데 갑자기 지역가입자에 근로소득이 나오게 되는데, 자, 근로소득이 있다라고 해서 모두 직장가입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 중에 일정 요건을 갖춘 분들에 대해서만 이제 직장 의무가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면, 일반 일용직이나 건설 일용직 중 일정 기준 이상이면 직장 가입자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 기준에 미달을 하게 되면 그냥 지역 가입자로 유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일용직 같은 경우는 1개월 이상 그리고 월 8일 이상 근로를 하거나, 아니면 1개월 이상 근로를 하고 그리고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하게 되면 그때 의무적으로 직장 가입자에 가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건설 일용직 같은 경우는 1개월 이상 근로를 하고 그리고 월 8일 이상 근로를 하게 될 경우에, 이럴 경우에 이제 직장 가입자로 가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소득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재산 기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은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뭐 전세, 월세 혹시 해당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월세도 해당이 된다. 하지만 전월세는 30%만 적용을 합니다. 30%만. 물론 뭐 이 전월세, 이 건강보험료 때문에 일부러 전월세 사는 분들은 계시지 않겠죠. 하지만 전월세는 30%만 적용을 한다. 나머지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는 100% 다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자동차 기준을 보도록 할 텐데요. 자동차 기준은 좀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9년 미만을 사용한 승용차 중에 9년 미만을 사용한 승용차 중에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9년 미만을 사용한 승용차 중에 배기량이 1600cc를 초과한 승용차, 자, 이 두 가지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배기량이 1600cc 이하인 승용차는 제외를 합니다. 즉 소형 차량은 제외를 하고요. 또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인 승용차도 제외를 합니다.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인 승용차도 제외를 하고, 또 9년 이상 사용한 승용차도 제외를 합니다. 9년 이상 사용한 승용차도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화물차, 특수차, 승합차도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소유 차량도 제외를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차량 가액이 이 4천만 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을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 4천만 원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 가액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가액은 이제 지방세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해서 차량의 경과 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고려해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비율을 적용해서 산정된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알 필요 없지만 어쨌든 이 차량 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이 아니고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가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요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소득과 재산과 자동차, 이 세 가지를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소득 기준 말씀드렸습니다. 소득 기준은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은 30%만 적용을 하고 나머지는 다 100% 적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재산 기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전 월세는 30%만 적용을 한다, 이것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기준 말씀드렸는데 9년 미만 사용한 자동차 중에서 가액이 4천만 원 초과하는 것, 그 다음에 1600cc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만 적용을 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지역가입자 기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됐다라고 판단되시면 항상 구독, 좋아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 영상을 많은 이제 주변 사장들과 공유해서 이렇게 기억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